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아모야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20년 9월 17일 날 상장한 종목으로 1개월간 마이너스 15% 그리고 5일 동안 9%의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직 많이 부족한 채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의 멤버십을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제 채널을 서포트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종목의 분석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대한 많은 요청을 받은 종목들을 위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마음처럼 빨리 분석이 되지 않아 조금 늦어지고 있는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암웰은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서브스크립션, visits, and others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수익 모델이 무엇인지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말이죠. 암웰이 제공하는 플랫폼은 이렇게 여러 개의 대상에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의사와 환자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이 헬스 시스템이 있고요. 의료보험인 헬스 플랜이 있고 의사들끼리 사용될 수 있는 메디컬 어드밴티지가 있으며 직장인들과 브로커를 대상으로 하는 Employer and Broker가 있고요. 군인 및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 Government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상들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헬스 시스템에게 암웰의 플랫폼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헬스 시스템은 환자와 의사가 암웰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의사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요. 환자를 서비스를 받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페이션 앱을 보시면 말이죠. 환자는 페이션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비디오 비짓이라고 있는데 아까 수익을 벌어들이는 세 가지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디오 비짓은 원하는 의사와 약속을 잡고요. 제대로 된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비디오 비짓에서 여기 멀티 비디오라는 기능이 있는데 간병인이라고 해서 caregiver라던가 또는 트랜슬레이터로 통역해주는 사람을 동시에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의사가 또 다른 스페셜리스트 의사를 부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Provider 앱이라는 기능이 있네요. 이 앱을 통해서 환자들은 의사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적혀져 있는 자신들의 메디컬 기록을 제공해 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통해 약까지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텔레메디슨 카트의 경우는 좀 더 전문화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환자가 뇌졸중에 걸려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다고 하면은 응급실에 있는 의사는 환자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일 것입니다. 암웰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예전부터 환자가 서비스를 받아왔던 의사를 urgent 콜을 해서 호출을 한 뒤에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 및 진단을 응급실의 의사가 대신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영상으로 환자와 의사가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싶으면요. 바로 핸드폰에서 암웰의 앱에 들어간 뒤에 원하는 종류의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영양 쪽이 될 수도 있고 정신 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를 선택한 뒤에 자신의 증상을 비디오를 통해서 원격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증상에 대해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진찰이 끝나면은 집 근처의 약국에서 바로 처방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암웰은 Urgent and Primary Care부터 Nutrition and Diet, Women's Health, Pre and Post Surgery 등 다양한 상품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웰이 어떠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지를 보았으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먼저 이 레비뉴 쪽을 보시면요. 매출액이 62밀리언 달러를 2020년 3분기 때 기록을 했고요. 2019년 3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80%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st of the Revenue를 보겠는데요. Cost of the Revenue 같은 경우는 2020년 3분기 때 42밀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2019년에 비교를 했을 때는 121%나 올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Cost of the Revenue가 지난해에 비해서 121%나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높아졌던 이유는 물론 매출액을 만들어내기 위한 비용 자체도 어느 정도 증가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기 적혀있는 대로 Employee Related Expense에 의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말이죠. Primarily in form of variable compensation and stock compensation expense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 Stock Compensation Expense라는 것은 회사가 CEO를 포함해서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매번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것으로 인한 Cost of the Revenue가 조금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R&D가 있네요. R&D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25밀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86%나 상승을 했습니다. 확실히 비용이긴 하지만 이 R&D 부분이 올랐다는 것은 그래도 회사가 자신의 기술을 최대한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Sales and Marketing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eneral and Administrative 부분에서는 194%나 지난해 동분기에 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준다면 조금 더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만들어낸 매출액에서 이 Total Cost and Operating Expense를 빼니까 이렇게 64밀리언 달러라는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 64밀리언 달러라는 상태에서 이자에 대한 비용을 빼니까 64.032밀리언 달러가 나왔네요. 그리고 거기서 benefit from the income tax를 뺍니다. 참고로 괄호에 있는 건 다 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비용도 빼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64.032밀리언 달러에서 78과 486을 이제 전부 다 감안을 한다면요. 64.596밀리언 달러라는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2019년이랑 비교했을 때 자그마치 적자가 168%나 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회사의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비용이 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적자가 나온 것이죠. 그렇지만 보통 IPO를 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일수록 이렇게 적자가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이렇게 R&D에 투자를 열심히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땐 여전히 이 회사는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이고요. 과연 이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때까지 그 체력이 뒷받침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갖고 있는 현금과 부채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밸런스시트는 Asset Distribution과 그리고 Liability Distribution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Asset Distribution을 보면은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암웰은 957.51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네요. 68.34%는 굉장히 큰 비중을 현금으로 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urrent Investment의 경우는 129.91밀리언 달러로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현황이며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약 1조가량의 돈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ceivabl의 경우는 39.96밀리언 달러로 1년 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을 뜻하고요. Intangible의 경우는 251.59밀리언 달러로 이것은 기업 이름이나 아니면 라이센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Property and Plant and Equipment 내 부분은 12.55밀리언 달러로 공장이나 아니면 장비를 뜻하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liability distribu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on-current debt를 보시면요. 3.06밀리언 달러로 이것은 장기적인 부채입니다. 5년, 10년, 15년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은행에다 내야 되는 부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urrent debt는 6.32밀리언 달러이고요. 이것은 12개월 내에 은행에다 내야 되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payable은 7.67밀리언 달러인데요. 이것은 12개월 이내에 거래처에 내야 되는 돈이고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deferred revenue입니다. 61.80밀리언 달러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매달 10달러를 내면서 서비스 수수료를 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월 달에 10달러를 냈으면 아직 2월부터 12월까지의 수수료라고 할 수 있는 110달러를 기업에서는 받지 않았고 그러한 이유에서 이것을 deferred revenue로 잡아놓는 것입니다. 고객이 12월까지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돈을 냈으면은 deferred revenue에 잡혀있는 이 110달러는 사라지고요. 이제 매출액으로 잡히는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이 도중에 서비스를 취소할지 말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재무상으로 deferred revenue로 잡아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밸런스시트를 비교해보자면은 암웰은 1빌리언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부채는 고작 9밀리언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암웰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경영진이 어느 정도의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지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회사의 CEO라고 할 수 있는 Dr. 이도 슌버그가 6.48%의 가장 많은 물량을 갖고 있으며 최대 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인 로이 슌버그 또한 6.29%의 물량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물량이 최근에 0.88% 그리고 0.91%만큼 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CEO가 최대 주주이며 주식의 양이 늘고 있다는 것은 회사를 책임감을 갖고 이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Fortune 매거진의 닥터 에릭 토폴에 의하면요, 사람들은 미래에 병원을 제외한 어떤 곳에서도 의사들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실제로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미래 추이를 보면 말이죠, 2015년에 10억 명을 시작해서 2023년 후반쯤에는 7억 4천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텔레헬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2015년 기준으로 4천만 명에서 2023년 후반에는 7억 4천 명으로 늘어나 그 이후 꾸준히 올라 11억 5천만 명이 육박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11억 5천만 명 중에 10%는 예방을 위한 방문 정도가 되겠고요. 80%는 만성질환 관련 병이 되겠으며 10%는 응급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텔레헬스를 사용하고 싶은지의 통계를 보면 말이죠, 약 66%의 사람들이 텔레헬스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며 그 안에서는 젊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뜻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젊은 세대들이 사회의 주를 이루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텔레헬스의 마켓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바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여전히 텔레헬스의 문화가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남부 쪽에서는 이렇게 46%의 사람들이 텔레헬스를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아직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말이죠, 여전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텔레헬스를 경험해보지 못해 성장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텔레헬스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 70%의 사람들이 의사나 간호사를 보는 것을 계속 미뤄왔으며 나이대별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심한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해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치를 해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버티다 보면 병이 사라질 것 같았다였으며, 두 번째는 의사를 보기에는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렸다이며, 세 번째는 비용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텔레헬스이며 이 자료를 통해서 그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텔레헬스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에서는 시간이 절약되고 편하며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돈도 절약되며 전문의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환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 또한 그랬습니다. 2015년 57%의 의사들이 텔레헬스를 사용하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2019년에는 그 비율이 6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로 비디오를 통해서 환자를 진단한 비율 또한 2015년에 5%를 했다면 말이죠, 2019년에는 22%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측에서는 서비스 퀄리티가 나쁘지 않겠냐라고 반론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텔레헬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5점에서 4.7점의 점수를 줄 정도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으며 97%의 가족들이 매우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아무웰이 위치하고 있는 텔레헬스의 시장 전망은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전망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아무웰의 단기적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서 보시다시피 매출액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플랫폼 서브스크립션 부분에서는 작년 3분기에 비해서 지금까지 17%밖에 성장하지 못한 반면 이 텔레헬스를 통한 비짓에서는 7밀리언 달러에서 28밀리언 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자그마치 296%나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Total Overall Monthly Visit을 보시면 말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2020년 3월 기준으로 텔레헬스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을 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텔레헬스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달에 7만 8천 명밖에 되지 않았던 수치가 1년 뒤에는 54만 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자 텔레헬스를 이용해서 진단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 또한 바뀌기 시작하고 텔레헬스의 문화가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지만,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러한 높은 상승률은 꺾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다음과 같은 인터뷰에서 CEO인 이도 슌버그 또한 인정을 한 바입니다. It's
pretty amazing. To take the month of April, your pandemic or your visits were up to 40,000 a day from 2,900 for the same period in 2019. So just explosive growth. More than half of your total visits, I believe, since your founding, occurred in the past 6 months. So how do you take this momentum and keep it going? You know, especially for people who probably think they're just doing this as a one-off, something like that, and then it's going to be back to business as usual. 이 영상은 뉴스 앵커와 암웰의 CEO인 이도 슌버그가 대화하는 영상인데요. 뉴스 앵커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달에는 하루에 2,900명이 텔레헬스를 이용해서 비짓을 했다면은 2020년에 4월 달에는 하루에 4만 명이 방문을 했으며 이는 상장하고 난 이후 방문했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의 방문율을 갱신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멘텀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Yeah, like many things in life, nothing is as good or as bad as it seems.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항상 좋거나 나쁘거나는 할 수만은 없겠습니다. There is very little good about COVID. It's a terrible pandemic. 코로나로 인해서 좋은 점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It forced a lot of people to be locked in their home. 코로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죠. And since they had no choice, they tried telehealth for the first time.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처음으로 텔레헬스를 사용했습니다. When I say people, I of course mean patients, but I also mean doctors. 제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적용되겠지만 의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So many doctors tried telehealth for the first time. 많은 의사들이 처음으로 텔레헬스를 처음 접했고요. Connectivity means to connect with their trusting patients. 그리고 여기서 커넥티비티라는 뜻은 환자와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We knew for many years that when they actually do that, they usually like it. 그들은 몇 년 전부터 이러한 텔레헬스 서비스를 사용해 왔고요. 전반적으로 좋아해 주었습니다. And that's very important. 이러한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We're already beginning to see that when people get used to the new normal, 사람들이 점점 뉴 노멀에 적응을 해가면서 if anyone can get used to it to a certain point, and hopefully that will be over as soon as possible. 결국 사람들은 특정한 시점에 적응을 할 것이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적응하기를 바라겠지만 They do want to wear a mask and see the doctor in person whenever possible. 사람들은 의사를 만날 때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So this giant surge in visits may not be continuing in the same pace. 그래서 이렇게 비지터의 부분에서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었지만 We fairly expect it to go down for a little bit. But 이러한 부분이 미래에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그리하여서 비지터의 수치는 줄어들겠죠.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보았는데 확실히 비지터의 숫자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이것이 좋은 매출을 달성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비지터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암웰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기적인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리걸 프로시딩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4일 날 텔라독으로부터 특정한 편지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그 암웰이 이제 특허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암웰이 말하기로는 이러한 분쟁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텔라독이 암웰이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케어포인트의 제품으로서 전체 매출액의 5%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암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니까 아직 암웰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장주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밸런스시트에서는 암웰은 많은 현금을 부채 대비 갖고 있고요. 이것은 구글의 든든한 투자 덕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래 전망 또한 알아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텔레헬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졌으며 이로 인해 암웰이 있는 시장 또한 빠르게 미래에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지금 차트는 이미 15일선과 이렇게 21선을 뚫었으며 상장한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었기에 상승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단기적인 리스크로는 이번 3분기의 암웰의 실적에 따르면요. 플랫폼 서브스크립션의 성장률보다 비짓에 대한 성장률이 매우 컸는데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단기적인 폭발적 성장률이며 이러한 성장률이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되기가 어렵기에 미래 실적 발표에 따른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무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